태양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물체의 중심이며 태양이 발하는 빛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태양의 수명은 대략 100억 년 이상이고 5, 60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뜨겁고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서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대략 1500만 켈빈으로 매우 높지만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입니다. 태양의 지름, 즉 태양의 중심을 통과하는 거리는 139만 2000 킬로미터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연료는 그 근원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8개의 행성은 물론 그 위성들과 소행성 그리고 수많은 해성 등 태양계의 모든 구성원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천체입니다.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하고 지구처럼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즉 별이라 함은 핵 융합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자체 방출하는 천체인 항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태양계에는 별은 태양 하나뿐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평균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과연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만약 걸어서 간다면 4300년 정도가 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마라토너가 1초도 쉬지 않고 100m를 17초의 속도로 달린다면 822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타고 온 나의 승용차를 타고 간다면 170년 후에나 태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모범택시를 대절하여 타고 간다면 할증료를 제외하고 2천억 원의 택시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차를 타고 간다면 115년이 걸리고 시속 900km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면 19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는 고작 8분 19초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태양의 모습은 바로 8분 19초 전의 모습입니다. 태양을 떠난 빛은 8분 19초를 여행하고 난 뒤에야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 속 4천억 개의 별들 중 지극히 평범한 하나의 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양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 구성원입니다. 태양의 무게는 지구 질량의 33만 배에 이르며 모든 행성들을 합쳐놓은 질량의 750배 이상으로 태양계의 전체 질량의 99.85%를 차지합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 109개를 옆으로 나란히 놓을 수 있고 부피는 130만 개의 지구를 태양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과 같습니다. 지구 130만 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우주에서 평균 크기의 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보다 더 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태양은 다른 별들보다 훨씬 더 크고 밝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단지 다른 별들보다 지구에 훨씬 더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25,0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초당 55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은하계 북극 방향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약 2억 5천만 년 만에 한 번씩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현재 우리 은하 오리온 8의 안쪽 경계 내 국부 항성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내부는 핵과 복사층 그리고 대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층은 약 50만 킬로미터의 두께로 핵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며 대류층은 태양의 표면 쪽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열 에너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태양의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며 중심부의 지름은 약 20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의 핵은 융합 반응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형성되는 중심부입니다. 끊임없이 중심핵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꿉니다. 태양은 중심핵에서 초당 4억 내지 6억 톤의 수소를 태웁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 즉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빛과 열의 형태로 이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는 수성, 금성, 지구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에게 골고루 공급되고 있습니다. 태양은 원자핵 융합이 일어나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 1세제곱미터당 1.4kW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실로 막대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양이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 중 극히 미세한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태양의 표층은 표면과 대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태양의 표면이 광구입니다. 이 광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 하층 대기를 채층이라고 하고 상층 대기를 코로나라고 합니다. 채층은 광구와 코로나 사이에 놓여 경계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광구는 쌀알을 뿌려놓은 것과 비슷한 모양인데 이것을 쌀알문이라고 하며 광구 밑의 대류 지역에서 기체의 거품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운동 때문에 나타납니다. 광구 위의 채층은 온도가 광구보다 높아 약 섭씨 1만 도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는 뜨거운 가스가 태양 표면으로부터 약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치솟는 홍염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광구 주위의 희박한 밀도의 이온화된 기체로 가장 높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상층 대기권입니다. 이곳은 비이상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대략 섭씨 6,000도이고 외부 대기, 즉 코로나의 온도는 섭씨 수백만 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형태와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흑점과 관계가 깊습니다. 흑점이 최소일 때 코로나의 크기는 작고 최대일 때는 크고 밝으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태양의 채층과 코로나는 광구의 빛이 달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는 개기일식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가장자리로부터 멀리까지 뻗쳐 있는 밝은 빛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지상에서의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은 날씨입니다. 이 현상의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태양풍입니다. 지구를 대략 초속 500km 이상의 속도로 지나는 태양풍에 의한 교란은 지구 자기장을 흔들어 놓고 복사층으로 에너지를 퍼부어댑니다. 그리고 태양의 표면 지역은 종종 플레어가 발생하고 지구의 상층 대기를 가열하는 자외선과 X선의 빛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주 날씨는 위성의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위성에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히고 우주 비행사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부는 바람을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양성자와 전자 등 미립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초 100만 톤의 질량이 태양으로부터 방출됩니다. 이 바람이 지구의 공전 궤도에 도착할 즈음의 속력은 초속 200 내지 750km입니다. 오로라 역시 태양풍의 영향으로 생기는 현상인데요. 지구 일부 지역의 밤하늘에 색색의 빛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태양풍에 포함된 이온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지구 자기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이온들 중 일부가 자기장의 남북극 근처의 상층 대기와 만나 오로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 위의 거대한 폭발 현상을 말합니다. 태양의 대기층에서는 물질을 가열시키는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될 때 강력한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서 단 몇 분 만에 10억 메가톤 이상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이 많은 활동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태양의 흑점 주기와 발생 빈도가 일치합니다. 특히 커다란 태양 플레어가 발생할 경우 백색광에서도 관측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백색광 플레어라고 합니다. 플레어가 발생하면 대량의 X선, 감마선, 고에너지 하전 입자가 발생합니다. 플레어의 규모는 X선의 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X, M, C, B, A 등급이 있으며 X가 가장 강한 경우입니다. 태양의 남아있는 수명은 대략 50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에 남아있는 수소의 양을 계산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태양도 다른 별들이 겪는 진화 과정을 동일하게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억 년 후에는 태양의 빛은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한없이 수축해져가는 헬륨액의 자체 온도가 1억 켈빈이 되는 순간 헬륨들은 급격히 반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심부의 모든 헬륨이 탄소로 바뀌게 되면 또다시 외부층은 팽창하고 탄소로 이루어진 핵은 수축할 것입니다. 이제 태양은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성운이 되어 핵은 한계에 이르고 백색 외성으로서 별의 생을 끝낼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표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별이기 때문에 우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태양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별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나이, 반경, 질량 등 많은 물리량을 알게 되었고 태양의 내부와 대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른 별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성을 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행자, 목동, 상업 등을 주관하는 동작이 매우 빠른 신인 헤르메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르메스는 주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하여 전령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의 아들이며 로마 신화의 메리쿠리우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성이 메리쿠리우스에서 유래되어 메리쿠리우스의 영어 이름인 머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성의 빠른 공전 때문에 전령의 신만큼 발이 빨라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88일이면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수성은 태양계의 8개의 행성 중 태양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수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1억 5,500만 킬로미터입니다. 수성의 지름은 4,879킬로미터로 지구의 38%에 불과하며 둘레는 439.264km이고 태양계의 행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수성은 행성이면서도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보다 작아서 행성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즉 행성이면서도 다른 행성의 위성보다도 작은 경우입니다. 수성의 총질량은 지구의 5.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성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5,427g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98% 정도로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한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37.7%밖에 안 되어서 만약 지구에서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이 수성에 가서 몸무게를 재어보면 겨우 37.7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을 지구로부터 거리로 따져보면 수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행성끼리 가장 근접했을 때의 거리로 따지면 물론 금성이 가장 가깝지만 평균 거리로는 수성이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수성은 맨눈으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합니다. 해질 무렵 서쪽 하늘이나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밝은 행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성도 금성과 달처럼 위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2바퀴 공전하는 동안 정확히 3바퀴 자전하는 특이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성의 자전 주기는 약 58.646일이며 공전 주기는 87.9691입니다. 수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약 0.01도인데 이것은 행성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두 번째로 경사가 작은 목성의 자전축 기울기 약 3.1도에 비교해도 300배나 작은 값입니다. 수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고 중력이 매우 약해서 온실효과나 열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의 표면 평균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수성보다 멀리 있는 금성보다도 낮은 대략 섭씨 167도이며 태양빛이 없는 밤에는 섭씨 영하 183도까지 내려갑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 태양을 향하는 낮의 지역은 대략 섭씨 44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온도 차이는 최고 600도 이상이 납니다. 즉 수성의 온도 변화는 매우 심하여 최저 약 섭씨 영하 183도에서 최고 약 섭씨 440도까지 이릅니다. 지구형 행성인 수성의 표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성에는 행성 반경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핵이 존재합니다. 핵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반경이 1800km 정도입니다.
이 핵은 수성 전체 반지름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야말로 행성의 대부분을 핵이 차지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그만 행성이지만 엄청 큰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행성입니다. 핵은 철이 주성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규산염으로 구성된 멘틀이 그 바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의 주변이 두께 600km의 멘틀로 덮여 있지만 이것은 다른 지구형 행성과 비교하면 매우 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1992년 수성의 북극 부근에서 물과 얼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얼음은 해성의 충돌이나 수성 내부에서 방출되어 생긴 물이 태양광이 닿지 않는 극지방의 크리에터 바닥에 1년 동안 남겨져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성은 달과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수성의 표면에도 크리에이터가 있지만 달보다는 그 수가 적습니다. 만약 달과 수성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면 수성의 표면은 재형성되고 수성이 달보다 크고 태양에 더 가까우므로 행성의 형성 후 냉각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서서히 냉각되면서 용암이 표면으로 올라와 오래된 구덩이 지역을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성은 행성이 식으면서 수축할 때 형성된 거대한 절벽이 존재하며 태양의 조성력에 의해 적도 부분이 불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성의 궤도 이심률은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가장 큽니다. 지구로부터 가까워질 때인 근일점이 약 0.31AU,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인 원일점이 약 0.47AU로 매우 큰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1AU는 태양과 지구와의 평균 거리를 의미하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수성의 궤도상에서 보면 태양은 대부분 천정을 통과하고 남북으로는 0.1도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가 진 후 서쪽 하늘과 해가 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서만 수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수성을 보면 달과 같이 그 위상이 변하고 표면의 모습도 달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성은 지구의 남반구인 아르헨티나나 뉴질랜드 같은 온대 지역의 나라로부터 더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태양이 뜨기 직전과 태양이 진 직후에 수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북반구의 온대 지역 나라에서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지평선 위로 조금 떠오르는 수성의 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는 1974년 마리노 10호를 발사하였습니다. 마리노 10호는 수성을 최초로 방문하여 수성의 표면을 관찰한 탐사선이며 금성의 중력을 이용 궤도 속도를 조정하여 수성에 근접하였습니다. 수성의 거대한 크레이터와 여러 종류의 지형까지 보이는 표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마리노 10호는 수성에 3번 접근하였는데 그중 가장 가까이 접근한 거리는 327km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성 표면의 45%를 촬영해 1000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탐사 당시 수성의 낮 기온 450도씨의 온도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수성의 사진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3일에는 좀 더 자세한 수성의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미션을 안고 메신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메신저호는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 궤도를 변경하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즉 지구궤도에서 벗어난 후 금성에서 스윙바이를 실행하여 가속하였고 2011년에 성공적으로 수성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수성의 궤도를 진입한 후 약 4년간 수성을 4104바퀴를 돌면서 무려 10TB 용량에 해당하는 40만 장 정도의 수성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메리노 10호가 완성하지 못한 수성의 지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메신저호는 수성의 영구근을 지역에서 얼음과 탄소와 같은 유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15년에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의 수성의 궤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 충돌 궤도에 돌입하여 결국 2015년 4월 30일에 드디어 수성 표면에 그대로 충돌하여 임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략 초속 4m의 속도로 수성과 충돌할 때 메신저호는 수성의 표면에 지름 16m 정도의 충돌구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메신저 충돌구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인류가 수성에 남긴 최초의 흔적이었습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수성 다음의 두 번째 행성입니다. 밝게 빛나는 모습이 아름다워 로마 신화의 미를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라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금성은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이나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금성이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저녁 무렵에 나타나는 금성을 장경성이라고 부르고 새벽 무렵에 나타나는 금성을 샛별, 명성 또는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해질녘에 밝게 빛나는 금성을 태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금성은 하나의 점처럼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달처럼 그 모습이 변하는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224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으며 밤하늘에서 달 다음 두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태양계의 8개 행성 중에서 지구와 금성은 크기와 질량 그리고 밀도가 매우 비슷합니다. 크기와 화학 조성이 지구와 유사하여 지구의 자매 행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성의 크기는 지구의 0.95배이며 질량은 지구의 0.82배, 밀도는 지구의 0.95배입니다. 금성은 평균 섭씨 467도의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기온입니다. 금성은 지구형 행성 중에서 가장 농밀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서의 대기압은 95기압에 이릅니다.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 중에서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은 행성입니다. 금성은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뜨거운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행성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는 표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전파를 사용하여 관측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엄청난 온실 효과로 인해 지표의 기온은 무려 섭씨 459도에 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기의 96.5%가 이산화탄소이며 나머지 부분 3.5%는 대부분 질소 분자가 차지합니다. 그 외의 성분으로는 아르곤,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성은 90기압의 고밀도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에서 해수면 밑으로 800m 깊이의 압력과 같은 것입니다. 90억 년 전 금성의 대기는 현재의 지구 대기의 상태와 매우 비슷했을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금성의 표면에는 상당한 양의 액체, 즉 물이 존재했으리라고 여겨졌지만 물이 증발하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간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폭주시켰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성에서는 구름이 온통 고농축 황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황산비는 내리다가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열기 덕분에 다시 증발하여 올라가고 다시 쏟아지고 또 증발하여 올라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단 한 방울도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지구에서라면 액체나 고체 상태로 있어야 할 물질들이 금성에서는 400도가 넘는 높은 온도 때문에 모두 증발해서 대기에 머무르는 상태로 행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긴 하는데 땅바닥은 바싹 타들어가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단지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불지옥이 된 것입니다. 또한 대류권이 지표로부터 80km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의 대류 운동이 일어나므로 평균 풍속이 초속 360m나 됩니다. 태풍 매미의 풍속이 초속 50m였으니까 이와 비교하면 금성의 풍속은 정말로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평탄한 현무암질 평원으로 되어 있고 반사도가 높은 불투명한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표면의 대부분은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형태가 만들어졌으며 금성은 지구보다 훨씬 많은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km가 넘는 거대 화산 167개가 금성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륙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넓고 높은 지형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금성의 북반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적도의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대륙은 이스타르 테라라고 하며 고대 바빌로니아의 사랑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스타르 테라의 면적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도입니다. 남반구의 대륙은 아프로디테 테라라고 부르며 고대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로부터 따왔습니다. 아프로디테 테라가 이스타르 테라보다 조금 더 커서
지구의 남아메리카 대륙 정도의 넓이입니다. 금성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맥스웰은 이스타르테라에 있습니다. 맥스웰 산의 높이는 금성의 평균 표면 높이보다 11km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3km 남짓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거리로 약 1억 6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금성의 궤도가 가장 원에 가깝고 궤도 이심률은 0.01 이하입니다. 내합시, 즉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 가운데에 위치할 때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데 이때 거리는 대략 4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금성의 자전 주기는 243일이며 공전 주기는 224.7일이니까 특이하게도 자전이 공전보다 늦는 경우입니다. 태양계에서 1행성년이 1행성일보다 작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따라서 금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의 1년과 거의 맞먹는 것입니다. 만약 금성에서 산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1년이 먼저 지난다는 것입니다. 금성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금성의 자전 속도는 태양계 8행성 중에서 가장 느리고 거꾸로 자전하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자전축이 177.3도로 180도에 가깝게 뒤집혀졌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자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북극에서 바라볼 때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것입니다. 금성의 나이가 다른 행성들과 비슷하지만 크레이터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그것은 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땅이 흐물흐물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금성의 물리량과 크기, 지각 구성 물질도 지구와 비슷하며 태양계에서 태양과 지구와의 평균 거리도 가장 가깝습니다. 금성의 환경이 불지옥이 아니라면 우주 개발은 화성보다는 금성에 더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태양광으로부터 전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우주 탐사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성에도 태풍이 존재하는데 극지에 생성된 태풍의 길이는 대략 2100km이고 지구 허리케인 크기의 4배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초대형 태풍의 발생 원인은 느린 자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성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풍속 정도는 상당히 흔한 편입니다. 구름은 모두 황산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90기압이니까 이 정도면 엄청난 위력의 허리케인일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수성과 금성 다음으로 세 번째 위치한 행성입니다. 얕은 대기층으로 둘러싸인 암석형이며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과 같은 지구형 행성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형 행성 중에서 가장 크며 태양계의 8개의 행성 중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지구에는 푸른색의 바다, 녹색의 산, 갈색의 흙, 그리고 하얀색의 구름이 존재합니다. 넓은 들과 물이 있는 강과 바다, 우주로부터의 해로운 빛을 막아주는 신선한 공기 등 그림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낙원. 다른 지옥 같은 행성들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지구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지구가 태양계 일원으로서 탄생한 것은 운석이나 달에서 채취한 돌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납의 동위 원소를 분석한 결과 태양계가 형성되던 시점과 거의 같은 시기인 약 45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 지구는 아마도 뜨거운 불덩어리로 타올랐다가 차디찬 얼음덩어리로 변했으며 세찬 물길에 휩싸였다가 살인적인 독가스로 뒤덮여졌던 수많은 지구재앙의 참사를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낭만적이고 매력적이며 모험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이며 이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적도의 반지름은 약 6,378킬로미터이고 극반지름은 약 6,357킬로미터로 지구는 적도 부근이 약간 부풀어 오른 타원체입니다. 그것은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 21km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띄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즉 인류 최초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지구는 거의 완벽한 구와 같게 보였다고 합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6,371km로 태양의 109분의 1배이고 수성은 2,439km로 지구의 반보다도 작고 금성은 6,052km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또한 화성은 3,389km로 지구의 반보다 조금 크며 토성은 58,232km로 지구보다 9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목성은 69,911km로 지구보다 11배 가까이 크고 해왕성은 24,622km로 지구보다 거의 4배 가까이 크며 천왕성의 반지름은 25,362km로 지구의 4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km인데 이 거리는 만약 우리가 하루에 30km씩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돈다면 약 3년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시속 300km의 KTX는 약 5일 하고도 반나절이 더 걸리며 시속 900km의 보잉 747 여객기를 타고 날아간다면 무려 44.4시간이 걸리는 매우 지루하고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는 겨우 0.133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지구의 질량은 태양의 33만 3천분의 1배이며 달은 지구의 0.0123배입니다. 수성의 질량은 지구의 5.5%이고 금성은 지구의 81.5% 정도이며 화성은 지구의 약 10% 정도입니다. 또한 목성은 지구보다 대략 318배 더 무겁고 토성은 약 95배, 천왕성은 대략 15배, 그리고 해왕성은 지구보다 약 17배 더 무겁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연인데 깊이가 무려 11,033m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심연의 바닥에 놓는다면 산 정상으로부터 물 표면까지 2.5km가 남을 정도의 깊이입니다. 지구 육지의 평균 고도는 약 840m이며 해양의 평균 수심은 약 2440m에 이르고 해양과 육지의 비율은 약 7:3인데 지구의 대부분이 해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양의 98%는 해수이고 2%가 육수에 해당하며 육수의 98%는 빙하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을 축으로 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23시간 56분 4.0989초 주기로 약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합니다. 지구의 하루 시간이 24시간인데 비하여 약 4분이 짧은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0.0167의 20율로 타원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 한 바퀴를 도는 공전 주기는 약 365.2561이고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 주기는 23.934시간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시속으로는 107,226km이며 지구의 자전 속도는 초속 465m, 시속으로는 1670km입니다.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크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제트 여객기보다 2배 더 빠르고 KTX 열차보다는 약 5.5배 더 빠른 속도이며 이 정도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약 11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이며 지구의 둘레는 약 9억 4,20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는 시속 10만 7,226km로 초속으로는 약 3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9억 4,200만 km를 주파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속도인 음속은 초속 340m이고 총알의 속도는 약 초속 1km 정도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속도는 총알보다 30배 빠르고 소리보다는 대략 882배 빠른 속도입니다. 마하 1의 속도인 시속 1235km보다 무려 87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7분 만에 지구의 지름을 관통하는 속도이고 4시간 만에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의 빠른 자전 속도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인데 우리는 지구로부터 당겨지는 힘으로 인해
지구와 단단히 붙어있는 한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전 속도를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구의 공전 속도를 느낄 수 없는 것은 태양의 중력 때문인데, 역시 태양의 중력에 의해 마치 우리가 지구와 붙어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 그렇게도 빠른 공전 속도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속도를 살펴보면 수성은 초속 47.36km, 금성은 초속 35.02km, 지구는 정확히 초속 29.783km, 화성은 24.077km, 목성 13.056, 토성 9.639, 천왕성 6.795, 해왕성 5.43, 그리고 퇴출된 명왕성은 초속 4.68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공전 주기를 알아보면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 주기는 약 0.24년, 약 88일이고, 금성은 약 0.61년, 약 225일입니다. 화성은 약 1.88년, 약 687일이며, 목성은 약 11.86년, 토성은 약 29.46년, 천왕성 약 84년, 그리고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은 약 164.78년이고 퇴출된 명왕성은 약 247.8년입니다. 태양계가 최초로 형성되던 원시 태양계 시기에 태양계 원반이 오랜 세월 동안 가열되면서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고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 종류와 철, 그리고 니켈 등의 금속 성분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먼지, 티끌, 그리고 기체 등과 결합하여 원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서로 충돌과 흡수를 통해 합쳐지고 어느 정도 몸집과 중력을 불려서 지름이 대략 1km 내외의 물체인 미행성, 즉 미세한 행성체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행성체들은 원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충돌, 병합, 그리고 파괴를 반복하고 크기와 질량을 확장시켜 그 결과 원시지구와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미행성체의 충돌과 흡수, 병합, 분리 등으로 발생한 열과 대기의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의해 온실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 상승 현상이 일어났고 천체의 표면이 모두 녹아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탄생 직후 고온의 마그마 바다였던 지구는 미행성의 충돌과 흡수, 병합, 분리 등의 대규모 충돌이 끝날 무렵 지구는 안정되면서 냉각이 시작되었고 마그마 바다가 식으면서 지구의 핵과 표면이 형성되고 최초의 얇은 지구의 지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표면에 대륙 지각이 생성된 후 대륙들은 흡수 병합되어 합쳐지고 암석과 마그마로부터 방출되어 퍼진 기체들이 지구의 중력으로 혼합되어 묶이면서 최초의 지구 대기인 원시 대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원시 대기의 구성 물질, 즉 지구의 형성 당시 미행성의 포함 물질이었던 기체와 물 성분들이 축적되고 수증기가 응결하여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었던 원시대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각과 대기의 염분이 비에 의해 바다로 흘러들어 축적되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 염도가 높아진 파란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맑아져서 파란 하늘이 만들어졌고 지표의 온도는 약 30억 년 전의 현재 온도와 가까워졌습니다. 지구의 환경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비로소 지구의 원시 생명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최초의 생명은 36억 년 전 마그마가 식게 되면서 여러가지 광물 성분이 굳은 뒤에 남은 수용액의 화학 반응에서 특수한 유기물들이 발생하여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생명체의 시초이고 이후 태양 에너지에 의한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산소는 산화철을 생성하여 바다에 쌓이게 하고 퇴적시켰습니다. 대략 10억 년에서 20억 년 동안에 걸쳐 바다가 산소로 포화되고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는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었고 대기의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의 빙하기는 약 7억 5천만 년 전에서 5억 8천만 년 전 시기에 일어났고 이 시기에 지구는 얼음에 덮어버려졌습니다. 이 혹독한 빙하기가 끝나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찾아왔고 그 후 많은 다세포 생물의 급작스러운 번성과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5억 3,500만 년 전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이후 다양한 세포기관을 가진 다세포 진핵 생물은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하늘로 진출하여
단계적인 생명체의 진화를 거치게 되었고 환경에 적응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이 각 지역에 걸쳐 번성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빙하기의 대륙과 고생대만의 대륙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형성된 초대륙 판게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상 이상의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었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동시에 폭발시켰을 때보다 수만 배나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운석 충돌 등을 통해 지구의 대량 멸종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생대말 공룡의 대량 멸종 이후 약 6,500만 년 전 포유류가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약 200만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처에서 원시인이 처음 생기고 진화하여 인류의 조상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현대의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연대는 생명이 출현한 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지고 각 지질 시대는 더욱 세분화된 연대로 구분됩니다. 지구의 역사는 화석과 지질 구조 기준으로 46억 년 전에서 5억 4,200만 년 전의 선 캄브리아 시대, 5억 4,200만 년 전에서 2억 5,100만 년 전의 고생대, 2억 5,100만 년 전에서 6,550만 년 전의 중생대, 그리고 6,550만 년 전에서 현재에 이르는 신생대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시대 속의 각 시기별로 예를 들어 중생대의 쥐락기, 백악기, 고생대의 대봉기, 실루리아기 등의 총 15개의 시기별로 발생했던 온갖 다양한 지각, 지질, 해양, 대기, 지구 변동에 의하여 오늘날의 대륙, 해양, 그리고 대기가 완성되었고 점차적으로 고등 생물이 출현하여 마침내 인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구는 가장 바깥 부분부터 지각, 멘틀, 그리고 핵으로 나누어지며 핵은 또 외핵과 내핵의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고 깊이 5,100km를 경계로 합니다. 지각이란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이며 지표에서 35km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장 두께가 얇습니다. 지각은 밀도에 따라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표로부터 35km 부근을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하며 지각과 멘틀의 경계 부위이고 지진파의 굴절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35km에서 2900km까지는 멘틀 영역이며 지구 질량의 60%와 지구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체로 구성된 두꺼운 암석층입니다. 2900km에서 5200km까지는 외핵으로 이 핵의 구성물질은 무거운 철과 니켈의 혼합물인 액체 상태이며 지구 핵의 바깥쪽 부분입니다. 5200km에서 6400km까지는 내핵으로 고체 상태의 고온과 고압 상태의 영역입니다. 지구의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높이와 특성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그리고 열권으로 구분합니다. 대륙권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약 10km까지이며 지표면에서 가장 인접한 대기의 층입니다. 대륙권의 기체들은 주로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이며 밀도가 높아 지구 대기의 90%와 수증기의 99%를 포함합니다. 높은 산들도 대륙권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이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이동하며 열을 전달하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등 여러가지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대륙권에는 전체 대기 질량의 거의 80%가 모여 있습니다. 성층권은 높이 약 11km에서 50km까지이며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안정된 대기층입니다. 높이 20km에서 30km 부근의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됩니다. 고온의 공기가 위에 있으므로 난류가 발생하지 않고 기층이 안정되어 11km에서 13km의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곤에서는 밀도가 높아서 뜨거운 공기의 기구는 15 내지 20km의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헬륨 기구는 거의 35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권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50 내지 80km까지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성층권의 열이 적게 도달하므로 기온이 낮아지며 유성이 많이 관측됩니다. 상층부의 온도는 섭씨 영하 90도로 대기권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수증기가 없으며 대기의 움직임이 적어 기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층입니다. 열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80 내지 1000km의 높이이며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밤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며
오로라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강한 전리층은 전파를 반사하며 이러한 반사 현상은 원거리 무선 통신에 이용됩니다. 외기권은 지구 대기가 우주 공간과 접하는 최외곽 영역입니다. 외기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스는 수소와 헬륨이며 1000km 상공으로부터는 대기가 희미해져 본격적인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며 태양계의 위성 중에서 5번째로 크지만 공전하는 행성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제일 큽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달 중심까지의 평균 거리는 38만 4,400km인데 이것은 0.00257AU이고 이 거리는 지구 지름의 30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인 근지점의 거리는 36만 3,000km이고 가장 멀리 있을 때인 원지점의 거리는 40만 5,800km입니다. 달의 지름은 3,476km로 지구의 약 4분의 1이고 태양의 약 400분의 1입니다. 달의 부피는 지구의 약 50분의 1 정도이고 중력은 지구의 약 17%이며 지구를 약 27.3일에 한 번씩 공전하고 역시 공전 주기와 같은 27.3일에 한 번씩 자전합니다. 달의 표면은 운석 등에 의해 잘게 부서진 돌이 쌓인 레골리스라는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레골리스는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십 미터의 두께로 달의 거의 모든 표면을 덮고 있는데 레골리스의 약 절반이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 산소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준위성 크루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6년에 발견된 소행성 크루틴에는 달이 단순히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에 비해 지구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지구와 함께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루틴에처럼 지구와 일직선으로 놓일 때 서로를 중력으로 미는 것, 즉 궤도 공명을 하는 전체를 행성을 공전하는 달과 구분해서 준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최대 직경 5km인 소행성 크루틴의 공전 주기는 363.987일이고 평균 공전 속도는 27.73일입니다. 크루틴해가 지구의 두 번째 위성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지구 둘레를 공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구는 미래에 인공지능과 함께 핵전쟁, 전염병, 지구온난화, 소행성의 지구 충돌 또는 수억 수십억 년 내로 거대 운석의 지구 충돌 또는 대륙 이동으로 인한 화산 활동이나 기후변동 등에 의해 지구의 멸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파는동이 멈춰버리고 바다는 지각의 멘틀 속으로 흡수되어 없어질 때 지구도 언젠가는 화성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태양은 약 40억 년쯤 후에는 항성의 안정기인 주계열성 단계를 마치고 거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팽창할 것이며 이것은 지구의 공전 궤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땐 지구의 표면이 융해되고 태양에 흡수되어 함께 식어갈 것입니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네 번째에 위치한 행성이며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천체 중 달과 금성 다음으로 밤하늘에서 밝은 천체입니다. 붉은 빛을 띠어서 화성이라 이름 지어줬고 형옥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화성 토양에 많이 함유된 빨간 산화철 때문에 화성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화성의 이름 마르즈는 로마 신화 전쟁의 신 아레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화성의 두 위성의 이름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아레스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화성은 4개의 지구형 행성 중 하나이며 지경은 6,794km입니다. 지구 궤도 바로 바깥을 돌며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는 대략 2억 2천만 km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686.98일이며 자전 주기는 24시간 37분 23초입니다. 공전 속도가 지구보다 대략 2배 느리기 때문에 화성에서의 계절의 길이는 지구에 비해 대략 2배 정도입니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이고 부피는 지구의 15% 정도입니다. 화성의 둘레는 21,344km이며 자전축은 25.19도 기울어져 있으며 지구의 기울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계절이 나타납니다.
화성의 궤도 이심률은 대략 9%로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여 큰 편이며 태양계에서 이보다 더 이심률이 큰 궤도를 가지는 행성은 수성밖에 없습니다. 화성의 표면적은 지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부피는 지구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지구에 비하면 아주 작은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의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3,930kg이며 지구에 비하여 작은 편입니다. 이처럼 밀도가 작은 것은 화성의 내부 구조가 지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화성 내부의 무거운 핵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의 핵보다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울 때인 근일점은 대략 5,500만 km 정도이고 지구로부터 가장 멀 때인 원일점은 대략 4억 100만 km이며 평균 거리는 2억 2,500만 km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공전 궤도는 찌그러진 타원 형태입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가장 추울 때가 섭씨 영하 140도이고 가장 더울 때는 섭씨 20도 정도로 평균 온도는 대략 섭씨 영하 80도입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는 화성의 대기가 희박하여 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온도 때문에 화성에는 극관이라는 것이 극지방에 존재합니다. 극관이란 화성의 두 극지역에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는 흰 부분, 즉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말합니다. 극관의 주성분은 드라이 아이스며 화성의 궤절에 의해 변화하는데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집니다. 즉 달리 말하면 이산화탄소 얼음은 여름에는 승화하여 암석으로 된 표면이 나타나고 겨울에는 다시 얼음이 되는 것입니다. 화성의 대기권은 매우 얇으며 화성 표면의 기압은 7.5mbar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 약 95%, 질소 약 3%, 아르곤 약 1.6%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미량의 산소와 수증기 등을 포함합니다. 화성이 희박한 대기는 중력이 작기 때문이며 지표 부근의 대기압은 0.006 기압으로 지구의 0.75%에 불과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의 비율보다 산소의 비율이 지구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율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호흡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화성의 표면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산화철의 미세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주로 철과 16% 내외의 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핵은 규산염질 멘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965년 메리노 4호의 화성 근접을 비행하기 전까지 화성의 극지방에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밝고 어두운 무늬 때문에 사람들은 화성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다량의 얼음이 발견된 것이 물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지만 낮은 대기압으로 인해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생명체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화성의 지형은 크게 북반구와 남반구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반구는 용암류에 의해 평평하게 만들어진 평원이 펼쳐져 있으며 남반구는 운석 충돌에 의한 움푹 패인 땅이나 크레이터가 존재하는 고지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지구에서 본 화성 표면도 두 종류의 지역으로 나뉘어 양쪽의 밝기가 다른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는 약 25,000m, 즉 25km인데 그 산이 바로 화성에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비교적 조그만 행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로 올림푸스이며 타리시스라고 불리는 넓은 고지에 있습니다. 이 산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무려 3개를 쌓아놓은 정도로 높습니다. 이 정도의 높이라면 지구에서는 성층권 오존층까지 닿는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의 크기가 대략 지구의 반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산의 너비만 대략 550km이니까 한반도를 다 채워넣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워낙 넓은 산의 면적 때문에 그 엄청난 높이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경사도는 매우 완만합니다. 산의 경사도가 워낙 완만하여 1km 갈 때마다 달랑 40m 정도 오르는 셈이 됩니다. 이 정도의 경사도라면 너도 나도 아니 어린아이조차도 오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산책길이라고 봐도 무난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등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산이 넓어서 산 모양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도대체 이것이 산인지조차도 못 느낄 정도입니다. 또한 화성에는 3,4,000km의 길이에 7, 8km의 깊이에 이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협곡지대가 있는데
그 협곡의 부분적인 폭이 무려 500km에 달하며 그것의 이름은 발레스 메리너리스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달이라고 부르는 위성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화성은 2개의 작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위성은 1877년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프 홀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포보스와 데이모스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화성의 적도면 근처를 거의 원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포보스는 타원체로 직경이 27km이며 화성으로부터 9380km 떨어져 있고 7시간 30분 만에 한 번씩 화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포보스는 화성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게 공전하기 때문에 화성 지표면에서 보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데이모스는 타원체로 직경이 약 16km이며 화성으로부터 23,500km 떨어져 있습니다. 30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화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38만 4,400km 떨어져 있는 것을 비교하면 화성의 두 위성은 그야말로 넘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두 위성도 지구의 달과 같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 항상 같은 면만 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포보스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화성에 가까워지고 있고 반면에 데이모스는 포보스와는 달리 서서히 화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탐사는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고 생명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비스러우면서도 공포스러운 우리의 이웃 행성입니다. 화성은 다른 행성에 비해 탐사선이 지상에서 활동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탐사 환경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화성의 지표나 기후 그리고 지형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착륙선을 비롯해 많은 탐사선을 화성으로 쏘아보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는 1965년 메리너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6월 14일 메리너 4호는 화성을 지나며 근접 사진을 최초로 찍어냈고 오랜 기간 동안 레코더에 기록된 그 사진들은 달 모양처럼 보이는 분화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분화구들 중 몇몇은 서리가 덮인 추운 화성의 밤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마리너 6, 7, 8, 9호 등 많은 우주선들이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되었고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되는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는 바이킹 1, 2호가 화성 궤도에 들어가 각각 착륙 모듈을 내려 화성 표면에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1997년 글로벌 서베이어와 2001년 마스 오디세이는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협곡이나 액체가 흐른 자국 등을 관측했고 화성의 남극지방 지하 대략 3km 이내의 표토에는 대량의 얼음이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마리너, 바이킹, 글로벌 서베이어, 패스파인더, 오디세이 등의 화성 탐사 계획의 미션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5번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유달리 밝고 큰 행성이어서 태양계의 왕자라고 불려집니다. 주피터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 최고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해당합니다. 제우스는 신화에서 많은 아내를 두었듯이 목성은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 이러한 위성들의 이름은 신화에서 제우스 아내의 이름들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태양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며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거대 행성입니다. 또한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8배이며 반지름은 지구의 11.2배, 부피는 지구의 1300배가 넘습니다. 부피에 비해 질량이 작은 이유는 목성이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암석형 행성보다 밀도가 낮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태양처럼 밀도가 낮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밀도는 그렇게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성의 지름은 14만 3200km로 목성이 조금만 더 큰 천체였더라면 목성의 내부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 제2의 태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목성은 가스형 행성이면서도 태양계의 나머지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심지어 태양계의 나머지 7개 행성의 질량을 모두 다 합쳐도 목성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계에 있는 다른 모든 행성들을 합한 질량의 대략 2.5배에 이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99.85%의 질량을 차지하고 목성은 나머지 0.15% 중에서 대략 3분의 2인 0.1%를 차지합니다. 뒤를 이어서 토성이 0.029%를 차지합니다. 목성은 여러 원소들이 혼합된 고밀도 핵과 그 주변의 액상 금속성 수소층 그리고 대부분 수소 분자로 구성된 외곽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목성은 뚜렷한 고체 표면이 없으며 가장 깊숙한 내부에는 온도가 섭씨 3만 도로 추정되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합니다. 그 위로 액체 금속 수소가 있고 또 그 위로 헬륨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는 비균질 지역과 수소 분자 지역 그리고 대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성은 고도가 5,000km 이상에 이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수소 약 75%와 헬륨 24%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만이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목성의 내부 질량의 대략 71%가 수소이고 24%가 헬륨이며 5%가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목성은 우리의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밝으며 달과 금성 다음으로 밝은 천체에 해당됩니다. 목성의 표면, 즉 구름 상단 부분의 온도는 대략 섭씨 영하 148도 정도 됩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받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데 이는 목성 내부에 열원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그 열원은 행성이 형성될 때 행성 위에 붕괴되는 가스에서 방출되는 중력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성의 표면에는 희거나 젓갈색을 띤 띠 또는 줄무늬가 보입니다. 검은 줄무늬를 띠라고 하고 밝은 줄무늬를 대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관측 결과에 의하면 대는 띠보다 온도가 낮고 따라서 더 높은 상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는 고압의 상승 영역이고 띠는 저압의 하강 영역임을 제시해 줍니다. 목성의 구름층 두께는 대략 50km 정도이고 두껍고 낮은 층과 얇은 두 개의 구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거대한 구름의 소용돌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대적점 또는 대적반이라 하며 그 크기는 지구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보통의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대적반 내의 풍속은 초속 100m에 가까우며 매우 역동적입니다. 대적점은 목동 대기 중 남위 22도에 위치한 고기압성 폭풍지대입니다. 대적반 주위의 대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목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는 7억 7천만 킬로미터인데요.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의 5.2배입니다. 0.048의 궤도 20률 때문에 태양으로부터의 목성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멀 때가 대략 7,500만 킬로미터의 차이가 납니다. 목성은 11.86년마다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9.925 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합니다. 이러한 자전 속도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빠르며 이로 인해 적도 지방이 불룩한 타원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전 때문에 아마추어 망원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도 팽대부가 만들어집니다. 목성은 엷은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4개의 갈릴레이 위성과 그 외의 많은 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성은 그 위성들과 함께 작은 태양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과 소행성 등 여러 천체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목성 주위로 수많은 목성의 위성들이 돌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목성의 위성들 중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위성은 갈릴레이 위성일 것입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목성의 가장 큰 4개의 위성을 발견하였고 그 4개의 위성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오,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입니다. 이후 1999년도까지 16개의 위성이 발견되었고 현재 나사 공식상으로 발견된 목성의 위성은 79개 이상입니다. 그중 53개는 지름 10km 미만으로 모두 1975년 이후부터 발견된 것들입니다.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이오는 유로파, 가니메데와 1대, 2대, 4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니메데와 유로파는 이오가 목성을 공전할 때마다 동일한 위치에서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오는 목성에 가까워서 큰 조속력을 받으며 주기적으로 가니메데와 유로파에 의해 힘을 받아 형태가 조금씩 변하고 내부에는 마찰이 생기며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탐사선으로 관측한 이오의 화산은 지구의 화산과 형태는 다르지만 용암이 흐르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크기는 갈릴레오 위성 중 가장 작습니다. 유로파의 지름은 3130km이며 질량은 달의 0.65배 정도입니다. 관측 결과 유로파의 표면에는 구덩이가 거의 없고 철이 주성분인 핵과 유산염 멘틀 그리고 얇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얇은 지각 밑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보다는 작지만 내부에는 열이 존재하고 이는 주변 위성들과 목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 안 위성들 중 가장 큰 위성이며 지름은 5270km 정도이고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에 있는 철이 주성분인 핵이 존재하고 구산염의 하부 멘틀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상부 멘틀 그리고 얼음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은 융기한 부분과 패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것으로 과거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갈릴레이 위성들 중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대략 4800km이며 질량은 달의 1.5배 정도입니다. 내부 구조는 단순히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각은 얼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에는 충돌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충격에 의해 얼음이 녹아 여러 겹의 고리들이 생겼다가 낮은 온도로 인해 바로 굳어버려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성에는 여러 시기에 걸쳐 무인 탐사선이 보내졌습니다. 1972년과 1973년에는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1977년에는 보이저 1호와 2호, 그리고 그 외 율리시스호와 갈릴레오호 등 많은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가 목성의 북극 상공 13만 6천 km를 지나는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목성의 북극을 보게 되었고 목성의 위성 2호에 엷은 대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9년 3월과 7월에 잇따라 목성에 도달한 보이저 1, 2호에 의해 목성에도 얇은 두 개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성의 위성 2호가 활화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1992년 2월 태양계 탐사선 율리시스호는 목성의 대기 끝부분인 37,500km 지점까지 접근을 시도하여 태양풍과 자기장 등을 관측했습니다. 목성을 가장 최근에 탐사한 준호 탐사선은 2016년 7월 4일에 목성에 도달하여 사상 최초로 목성의 극지방을 촬영하였습니다. 준호에 의해 우리는 목성의 극지방은 특징적인 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었으며 토성의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육각형의 폭풍이 목성의 극지방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을 제외하고 목성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여섯 번째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토성의 영어 이름인 세턴은 로마 신화의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토성의 지름은 약 12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9.1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763배이고 질량은 95.1배에 달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토성보다 더 강하여 지구에서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이 토성에 가면 106.5kg이 됩니다. 토성은 목성, 천왕성, 해왕성과 함께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되며 태양계에서 가장 큰 고리를 가지고 있고 편평도가 가장 큰 행성이기도 합니다. 토성의 밀도는 태양계 내의 모든 천체뿐만 아니라 물보다도 작습니다. 토성 대기의 구성 성분은 목성과 비슷하여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의 메탄과 암모니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조성 비율은 수소가 93.2%에 헬륨이 6.7%이며 이 외에도 암모니아, 아세틸렌, 에테인, 인화수소, 메테인 성분도 적은 분량이지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토성의 대기에도 목성과 마찬가지로 띠가 존재하는데
목성보다 희미하며 적도면에서는 비교적 두껍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목성에 비해 소용돌이가 적고 가끔 나름대로 크다고 하는 소용돌이가 발생하지만 목성의 대적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습니다. 토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영하 180도를 기록하고 있고 대기층의 평균 온도는 목성보다 낮은 섭씨 영하 145도 정도입니다. 토성의 온도가 낮은 이유는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100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낮은 온도 때문에 토성에서는 암모니아와 메탄 등은 결빙되어 고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성 상공 1000km 아래에는 수증기와 암모니아 구름이 공존하고 있고 대기의 유동 속도가 커서 적도에서는 시속 1800k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행성이지만 태양계 안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세제곱미터당 687kg입니다. 이것은 물의 밀도보다 낮은 수치이며 이 때문에 만약 토성을 물에 넣을 수 있다면 토성은 둥둥 떠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성의 내부는 목성과 매우 유사하여 핵이 존재하고 그 위로 액체 금속 수소가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헬륨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는 비균질이라는 층이 있고 그 위로는 수소 분자들의 층이 있다고 합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14억 2672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토성은 평균 속도 초속 9.69km로 29.4571년마다 한 번씩 태양의 궤도를 공전하며 10시간 33분 38초마다 한 번씩 자전합니다. 토성 또한 기체로 이루어진 가스형 행성이어서 차등 자전을 하며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비하여 대략 2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므로 지구처럼 계절이 생깁니다. 궤도의 이심률은 0.054이며 이에 따라 태양과 가까울 때는 대략 13억 5천만 킬로미터까지 다가오고 멀 때는 대략 15억 킬로미터까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토성의 경우도 목성처럼 액체 금속 수소로 인해 목성보다는 약하지만 자기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풍이 강할 때는 토성의 반지름이 대략 20배까지 줄어들었다가 태양풍이 약해지면 반지름이 30배 이상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이어서 태양계의 보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1610년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으나 그 당시 망원경 성능이 좋지 못해 자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토성의 양쪽에 기 또는 손잡이 모양의 괴상한 물체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호이겐스가 토성의 양쪽의 기라고 알려진 것은 행성의 고리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1675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카시니는 더욱 좋은 망원경을 이용해 토성의 고리를 자세히 관찰하였으며 토성의 고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그는 고리 사이의 거대한 간격을 찾아냈으며 이 간격은 카시니 틈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 후 토성의 고리는 수많은 얇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고리들은 레코드판처럼 곱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적도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토성 표면에서 대략 7만 내지 14만 킬로미터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성의 고리 너비는 대략 7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토성의 고리는 주로 돌덩어리나 얼음덩어리들이 토성의 중력에 붙잡혀 각각 토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멀리서 볼 때는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알갱이 크기에서부터 기차만한 크기의 돌덩어리 또는 얼음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성운에서 토성이 생성되었고 그때 남은 물질들이 고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고리는 토성의 강한 중력을 못 이겨 산산조각이 난 위성의 잔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위성이나 유성체 또는 혜성과 같은 천체들이 토성에 가까이 접근하면 조성력에 의해 부서지게 됩니다. 이후 잔해들이 남아서 상호 마찰을 하고 더욱 잘게 부서져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1659년에 처음으로 토성의 위성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8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대부분 암석과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위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행성이며 토성의 위성 중 53개는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지름이 5,150km로 태양계에서 목성의 가니메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주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메탄과 아르곤 그리고 적은 양의 수소 분자와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짙은 대기를 보유하고 있는 위성입니다. 또한 이아페투스, 테티스, 그리고 디오네 등 몇몇 토성의 위성들이 타이탄이 발견된 후 1671년부터 1684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의 공동 토성 무인 탐사선인 카시니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이아페투스는 아주 특이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위성인데 이아페투스의 땅이 토성의 다른 위성보다 대략 10~15배 이상 밝고 밝은 곳은 그야말로 눈처럼 하얗고 어두운 쪽은 마치 수치 연상될 정도로 어둡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록색의 거대한 공 천왕성은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이며 지구로부터 27억 197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태양으로부터는 28억 693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천왕성의 이름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의 아버지이고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그리스의 신 우라노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천왕성은 처음에 너무 어둡게 보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평범한 항성, 그저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781년에 천왕성을 최초로 발견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도 천왕성을 혜성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천왕성의 반지름은 25,559km이며 이것은 목성 지름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토성 지름의 약 2분의 1보다 조금 작고 지구보다는 약 4배 큰 수치입니다. 태양계의 8개 행성 중 목성 그리고 토성에 이어 세 번째로 반지름이 큰 행성입니다. 천왕성의 평균 지름은 55,532km로 지구의 3.97배이고 표면적은 지구의 15.8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63배입니다. 천왕성의 질량은 목성과 토성보다 작긴 하지만 지구보다는 14.5배 더 무겁습니다. 천왕성의 겉보기 등급은 대략 5.3에서 5.9이고 최저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224도 정도로 생명체는 바로 얼어 죽을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이러한 행성의 낮은 온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천왕성의 내부에는 수소와 헬륨 함량이 적고 암석과 얼음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왕성의 내부층은 3개의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암석 물질의 핵은 행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얼음 혼합물로 구성된 멘틀이 핵 위로 자리하고 있으며 수소와 헬륨의 기체층이 가장 바깥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어서 차라리 천왕성형 행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는 천왕성만의 내부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봐서는 천왕성은 쌍둥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해왕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로 주로 이루어진 거대 행성을 거대 얼음 행성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행성으로는 태양계에서 천왕성과 해왕성이 있습니다. 만약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 발견된다면 그건 역시 천왕성과 해왕성과 같은 거대 얼음 행성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천왕성의 중심부에 있는 얼음 물질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10배 내외이고 수소와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행성 가장 바깥쪽 기체층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0.5 내지 1.5배로 지구 질량과 비슷합니다. 암석 물질일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질량은 지구 질량의 반 정도 되거나 아니면 2~3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차갑고 대부분 수소이며 15% 내외의 헬륨과 소량의 메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모니아, 물, 탄화수소 등 이러한 것들과 서로 응결되어 얼음 형태의 입자, 즉 에어로졸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적색 파장을 흡수하고
상당량의 청색과 녹색의 파장들을 반사하기 때문에 행성 전체가 아름다운 청록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천왕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약 28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약 84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에 비하여 매우 느린 속도인 초속 6,795km로 타원의 형태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자전 주기는 17시간 14분 24초이며 자전 속도는 초속 2.59km입니다. 태양계 행성들 중 유일하게 태양계 평면에 거의 누워있는 정도인 97.77도 기울어진 상태로 돌고 있습니다. 천왕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의 긴 반지름은 28억 7천 km이고 근일점은 27억 3천 km이며 원일점은 35 km입니다. 근일점이란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궤도를 돌 때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의 지점이며 원일점이란 궤도상 가장 멀리 있을 때의 지점입니다. 천왕성은 자그마치 42년 동안 극의 한쪽 면은 계속 태양을 향하고 반대쪽 극의 면은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즉 그 기간 동안은 극의 한쪽은 태양빛을 받게 되고 다른 한쪽의 극은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천왕성에서 살게 된다면 평생 낮 한 번과 밤 한 번을 경험하고 그리고 낮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천왕성의 97.77도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이 일어선체로 공전 여행을 하고 있다면 천왕성은 편안하게 누워서 굴러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로 비유하면 천왕성에는 지구의 극지방에 있어야 할 위치에 천왕성의 적도가 있고 지구의 적도가 있어야 할 위치에 천왕성의 극지방이 있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천왕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은 천왕성의 공전주기 84년의 절반인 42년 동안 태양을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자전 방향이 태양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자전축 기울기는 모두 다른데 화성은 25.19도, 토성은 26.73도, 해왕성은 28.32도, 목성은 3.13도, 그리고 수성은 0.0352도로 수직에 가깝고 금성은 거의 완전히 뒤집힌 177도, 다시 말하면 3도 기울어진 채 반대로 자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구의 경우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천왕성도 토성처럼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로 구분합니다. 안쪽 고리는 11개, 바깥쪽 고리는 2개이며 매우 희미하고 직경 10m까지의 어두운 밀입자입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태양계에서 토성 이후 두 번째로 발견된 고리이며 현재까지 13개의 고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천왕성은 2018년 8월 현재 기준으로 27개의 위성이 발견되었고 이 중 잘 알려진 5개의 위성으로는 미란다, 에어리언, 움브리아, 티타니아, 오베론이 있습니다. 1787년 독일 출생의 영국 천문학자 허셀에 의해 티타니아와 오베론이 발견되었고 한 세기가 지난 후 영국의 천문학자 러셀에 의해 아리엘과 움브리엘이 발견되었으며 1948년 미국의 천문학자 카이퍼에 의해 가장 작고 희미한 미란다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5개의 위성이 발견되기까지 160여 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주요 천왕성 위성들의 이름은 티타니아와 오베론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미란다와 에어리얼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 그리고 움브리엘은 알렉산더 포프의 시에 등장하는 요정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미란다는 이 5개의 위성들 중에 지름이 약 480km인 가장 작고 천왕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위성입니다. 미란다는 20km 정도의 깊은 단층 협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큰 층들에 의해 형태가 일그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조 2호의 관측 결과 밝혀졌습니다. 아리엘은 천왕성의 위성들 중 가장 밝고 지름은 약 1160km이며 천왕성으로부터 약 19만 km 떨어진 거리에서 대략 2.5일을 주기로 천왕성 둘레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움브리엘은 5개의 위성들 중에 가장 어두우며 지름은 약 1170km이고 천왕성으로부터 약 26만 6천 km 떨어진 거리에서 약 4일을 주기로 천왕성 둘레를 공전하고 있으며 거대하고 오래된 크리에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타니아는 지름이 1580km로 5개의 위성들 중 가장 크다고 하지만
달 크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이즈입니다. 천왕성으로부터 약 43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약 8.7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오베로는 지름이 1522km이며 천왕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약 58만 3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대략 13.5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2호는 약 10년을 날아간 뒤에야 천왕성에 약 8만 1,500km까지 접근하였고 천왕성 대기의 구조와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여 많은 사진들을 지구로 보내왔으며 그 중에는 수많은 위성과 고리 등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9개의 고리와 자기장을 탐사하였고 2개의 새로운 고리를 찾아냈으며 천왕성의 5대 위성을 처음으로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숨겨진 10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천왕성의 대기 온도가 태양을 향하는 극지방보다 그렇지 않은 적도지방의 온도가 더 높은 이상현상과 97.77도의 희한한 축 기울기로 인한 행성 특유의 기상 상태를 측정하였습니다. 보이저 2호가 알아낸 정보는 인류가 천왕성을 처음 발견한 이후 200년 동안 알아낸 정보보다 훨씬 더 많았고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바다의 왕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마지막 8번째 행성입니다. 해왕성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해왕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30.13AU, 즉 44억 9,700만 킬로미터입니다. 해왕성의 반지름은 24.62km로 지구의 3.88배이고 반지름 기준으로는 8개의 행성 중 4번째로 크며 질량은 지구의 17.15배이고 질량으로는 목성, 토성 다음 3번째로 무겁습니다. 해왕성의 둘레는 15만 5,600km이고 부피는 지구의 57.74배이며 겉보기 등급은 7.8에서 8.0까지 나옵니다. 해왕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섭씨 영하 214도이며 적도 중력은 지구의 1.11배이고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량은 지구의 0.0011배 밖에 안 되며 지금까지 알려진 위성의 수는 14개입니다. 해왕성의 대기 중 메테인 함량이 천왕성에 비해 좀 더 높기 때문에 천왕성에 비해 해왕성이 훨씬 더 진한 푸른색을 띠고 이 푸른색은 대흑점과 함께 어우러져 행성은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1781년 토성궤도 밖에서 천왕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그 궤도를 추적하던 많은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평형 상태가 다른 천체의 인력에 의해서 교란되는 섭동이라는 현상이 천왕성 궤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왕성 너머에도 다른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 해왕성의 발견을 앞당겼습니다. 즉 해왕성이 직접 관측되기도 전에 먼저 그 존재가 예측되었던 행성인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메리 서머빌과 프랑스의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아가 수학적으로 해왕성의 위치를 계산하여 알아냈고 이것은 천왕성의 궤도를 방해하는 천체가 천왕성의 바깥 궤도에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1846년 9월 23일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베를린 천문대 대장이었던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와 역시 독일의 천문학자인 하인리 다레스트가 계산에 따라 해왕성을 정확히 발견해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과학 발전의 대단한 성과였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2년의 긴 여행 끝에 1989년 여름 해왕성의 북극 상공 약 4,950km까지 접근하여 수천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푸른 대기와 적도 부근의 그 유명한 검은 대암점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해왕성의 대기에서는 역동적인 기상현상이 측정되었으며 해왕성의 남반구에서 발견된 대암반은 마치 목성의 대적점을 연상시키는 듯 했습니다. 해왕성 대기의 흐름이 매우 활발한 것도 대기의 해오리인 대암점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메테인 얼음이 대암점을 덮고 있는 구름층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초속 수백 킬로미터 속도의 폭풍이 대암점 부근에서 불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왕성의 비밀을 벗긴 것입니다. 해왕성의 내부는 물, 암모니아,
그리고 메테인 등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인 상태에 있는 암석질의 중심핵과 얼음 형태의 멘틀, 그리고 수소, 헬륨, 메테인 등으로 이루어진 기체층으로 나누어집니다. 해왕성은 질량이 지구와 목성 중간 정도인데 물과 암모니아 등의 휘발성 물질이 내부 구성 물질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과는 달리 구분되는 성분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목성형 행성이라 하지만 천왕성행 행성, 즉 거대 얼음 행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천왕성의 대기와 매우 비슷한데 80% 정도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약 19%의 헬륨, 그리고 나머지는 에탄과 메테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적도 근처 구름 상층부에는 초속 400m, 그리고 극지대에서는 초속 250m의 바람이 광범위하게 불고 간헐적으로 초속 600m에 달하는 빠른 태풍이 몰아치는데 이것은 음속의 2배에 가까운 빠르기입니다. 그리고 해왕성 대기 구름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바람은 동쪽으로 초속 20m 정도로, 그리고 서쪽으로 초속 325m 정도까지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해왕성에서 불어대는 대부분의 바람은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대략 45억 킬로미터 떨어져서 태양 주위를 초속 약 24.5km의 속도로 164.79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평균 공전 속도는 초속 5432km이며 공전 궤도 둘레는 188.925AU입니다. 궤도상 근일점은 44억 5,000km이고 원일점은 45억 3,000km입니다. 이심률이 작아서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해왕성도 지구와 화성처럼 한 번의 공전주기에 걸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해왕성의 공전주기는 너무나 길어서 한 계절이 40년씩 지속됩니다. 해왕성의 자전주기는 약 16.11시간이고 자전속도는 초속 2.68km이며 자전축 기울기는 28.32도로 화성의 25도, 지구의 23도와 비슷합니다. 자전축이란 천체가 자전하는 데 중심이 되는 축을 말하며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자전주기라고 합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에 근접하여 자기장의 세기가 지구의 약 0.4배 정도임을 알아냈습니다. 해왕성에도 고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애덤스 고리, 르베리에 고리, 갈래 고리, 러셀 고리, 아라거 고리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해왕성의 고리 구조는 토성의 고리에 비한다면 훨씬 미약하여 보잘것없지만 붉은색을 띠는데 이것은 규산염이나 탄화물이 낀 얼음 조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의 해왕성의 위성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트리톤은 14개 위성들 중 단연코 크고 무거운데 지름은 약 2706km이며 달의 지름 3474km보다 작고 질량은 지구보다 약 3.5배나 더 나갑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을 중심으로 약 5.88일 만에 한 번씩 역행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것이 태양계의 다른 거대 위성들과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된 해왕성의 위성은 궤도의 이심률이 가장 큰 천체 중 하나인 네레드입니다. 불규칙하게 생겼고 이심률이 0.7512 정도인데 해왕성으로부터 가장 멀 때와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가 자그만치 7배나 됩니다. 또한 나이아드, 탈라사, 데스피나, 갈라테아는 해왕성의 고리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가까이서 해왕성을 공전합니다. 또한 지름이 40에서 60km 사이인 아주 작은 위성 5개가 2004년과 2005년에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